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첨부로입니다. 리플이 최근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서 마이너스 7%나 크게 급락을 했는데, 현재는 저점 매수가 강력히 유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3,300원 라인이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상승했을 당시 이 저항선으로 작용했었는데, 이제는 돌파가 일어난 이후에 안전하게 지지가 잘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정세를 찾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은 반등 흐름과 급등 흐름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본격적인 방향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조정이 나타났다고 해서 절대 매도나 손절이 아닌 우리가 비중을 더욱더 많이 늘려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로 꼭 삼아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내외적인 이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방에 계신 기존의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이런 관리 받고 계시는지 여러분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도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텔레그램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이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내용 간단히 보시면 기본편부터 시작을 해서 보조 지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 등 우리가 기초부터 탄탄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역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코인의 용어부터 쭉 정리를 해 두었고요. 그리고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조 지표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면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세세하게 쉽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150페이지 정도로 넉넉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그동안 차트 속에서 놓치던 것들, 안 보이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게 되면서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개념들이 잡혀 나가게 되시면서 투자가 정말 쉬운 것이구나, 재미가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최소한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익을 목표로 해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부차적인 거고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원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수익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보시면 여러분 최소 중급 정도까지는 실력이 무럭무럭 이제 올라올 거니까 이 부분 모두 다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현재 텔레그램방에서는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시다가 나는 잘 이해가 안 된다, 잘 모르겠다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언제라도 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리플뿐만이 아니고 물려있는 종목 있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연구원은 XRP가 차세대 비트코인이 될 수 있는 8가지 문서를 제시를 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코인보다도 뛰어난 코인이, 펀더멘털이 뛰어난 코인이고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을 능가할 수 있는 유일한 코인이기도 하죠. 이 암호화폐 연구자이자 XRP의 저명한 인물인 SMQK는 XRP가 비트코인과 유사한 수준의 중요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8개의 개별 보고서에서 결과를 수집을 했습니다. 해당 문서에서는 리플의 원장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에너지 집약적 시스템과는 달리 FBA 합의 메커니즘을 활용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서 리플은 최소한의 비용과 높은 확장성으로 단 3, 4초 안에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리플은 이 거래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또 이 수수료도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강점을 갖고 있죠. 또 여기에 더해서 리플의 원장이 지난 202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한 환경적 이점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리플에 비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의미하는 바입니다. 또한 리플의 플랫폼 리플 레저는 탈중앙화 금융과 NFT와 같은 고급 사용사를 지원하기 때문에 단순한 전송을 넘어서 장기적인 유용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리플은 업계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고 제도적으로도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트레이드 파이낸스 글로벌의 별도 분석은 국경 간 결제에서 토큰의 역할을 더욱 강조를 했는데, 이 보고서는 리플을 은행을 위한 비트코인이다라고 묘사를 하면서 이미 리플의 인프라가 국제 송금의 현대화를 목표로 하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채택되었다는 부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리플은 계속해서 지금 많은 기관들에서 채택을 계속해서 가속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리플의 위상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리플의 회장도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리플의 수문이 올해 열릴 것이다 라고 좀 밝힌 것인데, 최근에 이 모니카령 회장은 인터뷰에서 이제 미국 은행들이 블록체인 기술과 XRP에 접근한 방식에서 눈에 띄고 갑작스러운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영진이 리플의 기술에 참여하기를 열망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는 우리는 리플에 올인을 하고 있다라고 좀 밝혔죠.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리플을 채택하는 움직임을 보이게 될 것이고, 사실 이전부터 이 금융기관들과 리플은 긴밀히 협력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SEC 때문에 계속해서 이 규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적대감이 최근까지도 계속 커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변수가 지금 등장을 했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하룻밤 사이에 리플과 은행 파트너들의 대화가 하룻밤 사이에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친암호화폐적인 입장은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에 도움이 돼 가고 있고, 또 이에 더해서 SEC가 리플에 대한 소송을 기각을 하면서 최근 법원에서도 이 합의 조건을 두고서 이제 최종적인 결론만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세계 최대 운용사 블랙록까지도 리플 ETF를 통해서 시장에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블랙록에서는 ETF를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팀을 만나서 ETF 승인 기준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이제 곧 블랙록도 리플 ETF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니카령 회장의 발언은 리플이 그동안 직면해 왔었던 장벽이 이제는 제거가 되고 있고, 주요 은행들이 리플의 상품 과 XRP를 미래 금융 시스템에 실행 가능한 구성 요소로 취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금융기관들이 리플에 대한 기조가 완벽하게 변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부분이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리플이 이제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위프트 거래량이 1%만 처리를 해도 $35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인데, 지금 이 스위프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국내에서 해외로 이제 송금, 계좌 이체를 할 때 이용하는 그 시스템을 의미를 합니다. 리플 같은 경우도 국제 송금을 하기 위해서 만든 코인이죠. 그 태생 자체가 이제 스위프트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소식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국제금융협회에서 리플을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결제망으로 공인을 한 것입니다. 해당 보고서에선 XRP가 비용 절감과 속도 측면에서 기존 시스템 대비 뚜렷한 이점을 제공한다라고 평가를 했고, 또 마스터카드나 세계은행에서도 리플의 크로스 보더, 바로 국경 간 결제 효용성을 보고서에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IMF와 세계경제포럼, 그리고 모건 스턴리에서도 리플을 국제 결제망 스위프트의 대안으로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결론적으로 이런 공식 인정을 통해서 이제 리플과 XRP는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플이 이제 스위프트를 계속해서 잠식을 해 나가게 될 것이고, 이렇게 이 거래량이 1%가 아닌 이건 수치는 계속해서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에 비례해서 우리의 목표가도 $35를 넘어서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리플도 이제 금융기관들의 채택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 결정적인 게 바로 이제 트럼프의 당선과 그리고 SEC와 리플의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거죠. 물론 이번에 법원에서 리플의 합의안을 기각을 하면서 이 소송 관련해 단계적인 악재가 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치명적인 악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절차상의 실수인 거죠. 양측에서는 민사소송규칙 62.1에 따라서 공동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토레스 판사가 바로 잘못된 절차적 방법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기각을 내린 것입니다. 양측이 요청한 구제책은 규칙 60에 따라서 제기가 됐어야 되고,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상황을 입증했어야 되는데 지금 잘못된 절차를 따르다 보니까 이 합의안에 대한 예외적인 상황이 입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플과 SEC가 앞으로 3주 안에
이 절차를 다시 밟아서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있었는가를 토레스 판사에게 다시 제시를 하게 될 것이고요. 토레스 판사가 이에 따라서 이제 긍정적인 판단을 내리게 될 경우 이제 최종적으로 소송은 그대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각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시고 단순한 절차상의 실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레스 판사도 이제 리플 측에서 이제 3주 안에 이 합의안을 다시 제시할 것이고 또 토레스 판사도 최대 2주 동안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빠르면 6월달 안으로 6월 중순 정도까지는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미 시장에서는 이제 소송은 이미 끝이 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리플과 SC가 이미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법적인 절차만 남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소송 리스크에는 매몰될 필요는 없으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플도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구간에 위치하고 있고 이제 금융기관들의 더욱더 많은 채택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실제로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그런 움직임들 계속해서 전개가 될 것이고 이 스위프트가 장악하고 있는 국경 간 결제 시장에서 리플의 위상이 계속 올라가면서 리플이 처리해야 되는 이 수요도 폭발하게 될 것이고 목표가도 최소 $35 그 이상까지 우리가 목표 삼아 갈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다만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건 한 번에 급등하는 게 아니죠.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계속 상충하게 되면서 상승 조정이 반복되게 됩니다. 절대 기준 없이 아무 구간이나 들어가서는 안 되시고 안전한 구간별로 함께 공략해 나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 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리플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바로 CME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드디어 리플의 선물 ETF 상품이 출시가 됩니다. 자, 분석가들도 최대 $8 폭등 전망을 내놓고 있죠. 자, 선물 상품이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수요가 폭발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제 기관들이 이 본격적으로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바이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바로 현물 ETF 출시가 곧 임박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SEC가 이 현물 ETF 승인을 해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전제 조건이 바로 선물 상품 출시 여부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선물 상품 출시가 되면서 ETF에 대한 출시 기대감도 더욱더 증폭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기대감만으로도 리플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ETF 출시가 되면서 이 리플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넘을 것인가? 자, 그만큼 굉장히 강력한 변동성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물 ETF가 출시가 되고 나서는 이제 ETF가 곧 출시가 되게 될 것인데, 자, ETF가 승인될 경우 $1조 시총 현실화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규모 자금 유입만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 네, 바로 인공지능 그룹은 리플이 시가총액 $1조에 도달하기 위해선 4억 3천만 달러 수준의 순자금 유입이 필요하다라고 분석을 했고, 자, 이것은 200배 멀티플라이어라는 보수적 가정을 적용한 수치입니다. 지난 4월 12일 리플은 1287만 달러 유입에 77억 4천만 달러 시총 증가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근거로 하고 있고, 이러한 전망은 JP모건의 리플 ETF 예상 유입액과도 부합을 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리플 ETF가 첫 해에 4억에서 8억 달러 규모의 자금 유입을 유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자, 이것은 인공지능 그룹의 분석과도 일치하는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ETF가 본격 출범할 경우 $1조 시가총액 달성도 이제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리플의 시가총액이 1,400억 달러이고 $1조를 달성하게 된다는 건 곱하기 7배 정도의 수익을 우리가 무난하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 멀티플라이어라는 개념이 적용되는데, 이것을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자, 우리가 옛날 집에 보면은 이제 수도가에 물 펌프가 있죠. 여기 이제 손잡이가 있고 물이 나오는 이제 입구가 있고, 자, 이런 형태에서 이제 요 입구에다가 우리가 마중물이죠. 마중물을 한두 바가지 정도 넣어준 이후에 이 손잡이를 위아래로 계속 펌핑을 하면은 물이 나오는 구조. 요거 제가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에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마중물이 한 4억에서 8억 달러 정도 계속 유입을 해주게 되면은 물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면서 시가총액 $1조에 지금 달할 수 있다. 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리플 ETF가 승인되면서 기관들의 거대 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리플의 방향성에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 우리가 최소 7배 정도의 수익을 무난하게 기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강력한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한 번에 쭉 뻗는 게 아닙니다. 계속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을 잡고서 함께 공략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을 통해서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것이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더보기에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 텔레그램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